안녕하세요. 신도원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함께 입시, 자녀 교육, 또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교 1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교 1등의 어떤 비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요, 등록자의 교과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2학년이라든지 작년에 2025학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1등급이 4%까지였고요. 2등급이 11%까지였어요. 100명 있다면은 4명만 1등급을 받고 엄청나게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덕성여대 교과전형으로 약학대학에서 25명을 모집했는데 한 27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10.7대 1이었어요. 10.7대 1이었는데 50% 컷이 1.00, 70% 컷이 1.0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한 학기에, 보통 한 학기에 7과목 내지 6과목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과목만이라도 만약 2등급을 받고 나머지 다 1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1.15등급이 돼요. 1.00이라는 얘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동안에 대략 한 30과목 이상, 40과목 가까이를 배우게 되는데 다 1등급을 받았다. 경희대에도 22명 의예과에서 뽑았는데 다 1등급입니다. 보통 휴문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1.1등급, 1.2등급짜리 전교 1등이거든요. 규모가 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짜리가 보통 1.1등급을 받는데 아주 잘하는 아이들, 그네들이 1.0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수시전형에서 합격을 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전교 1등을 해야 의예과를 간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석차 안에 들어야 의대를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은 어떤 능력을 타고났길래 만점을 받았느냐. 이걸 한번 보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이 이제 1994년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999년까지 만점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한성과학고 출신 오승은이라고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것 같던데 했던 오승은이라는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가지 않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요. 공부가 재밌더라. 나름 재밌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과목을 수업 참여를 통해서 공부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시험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했다.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까먹어. 자꾸 암기를 했는데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 학기마다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했다. 이 말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반복이 70%예요. 배우는 건 30%고 대부분 이 수능 시험에서 약간만 잊어버려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가지고서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말은 토요일날 집에 와가지고서 5시부터 자가지고서 일요일날 늦게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잠을 자줬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은 과목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교과서를 쓴 사람이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했다. 싫어하지 않고 했던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한일고등학교, 저 강북에 있는 한일고등학교 출신 박창희라고, 이 학생은 1학년 입학 성적은 22등, 중학교 때는 썩 공부를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뭐 과학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외고 정도는 좀 약한 외고 정도 갈 정도 수준이었지만 그런 특목고에 가지 않고
그 환일고등학교 들어왔는데 1학년 1학기 시험서부터 전교 1등을 꾸준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1등, 2학기 1등 뭐 이렇게 되니까 수시 전형으로다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요 학생이 중요한 거는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기출문제집, EBS 문제집이 많이 도움이 됐다.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참고서가 EBS 문제집입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데 어려운 문제집보다는 EBS도 충분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BS 문제집만 완벽하게 푼다 하더라도 또 EBS 문제집에 나와 있는 수능 완성이라든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정도로 개념 정리가 돼 있다 같으면 수능에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언어 영역이 좀 어려웠었는데 학원도 다니면서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수학은 올림피아드에서 금상도 한번 받고 동상도 한번 받을 정도로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외국어 영역은 잠깐 외국에서 살 때 딱 1년 중3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까지가 외국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요때 영어 공부를 좀 비교적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건 충분한 수면이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은 농구 등으로 재충전을 했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담임선생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 아는 내용이어도 수업 시간에 근데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완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만점 맞을 만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은 양이나 10년 후배 박창희 군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학습법에서는. 그 뒤에 이제 인상 깊은 학생이 현대청원고등학교 권하은 양인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외를 받지 않았어. 학원도 안 다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까지 충분히 잤다는 거예요. 현대 청원고등학교가 전국 자사고거든요. 여기서 1.1등급을 받을 정도로 아주 학교 시험도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수시로다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할 정도로다가 이미 벌써 서울대 의대에서 이 학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개념이 약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서 개념을 갖다가 확실하게 다졌다. 여기서 또 반복이 또 나와요. 반복이 문제 해결력, 완성도를 갖다 높이는 데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모의고사에서도 이따가 만점을 받았대요.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모의고사에도 만점을 받았는데 모의고사에 초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대충 본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도 초집중을 해가지고서 만점을 받으니까 수능에서도 만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수능 시험은 340분 동안에 180문제를 푸는 속도 경쟁이거든요.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했고 그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유아리 학생은 외대 부고를 나왔는데 재수를 해서 연대 의대를 정시에 합격했습니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근데 왜 서울대 의대를 못 가느냐 같으면은 화학이나 물리를 한 과목은 꼭 선택해야 되는데 생물 1, 지구학 1을 갖다가 생명과학 1, 지구학 1을 선택해가지고서 서울대에 원서를 낼 자격이 안 됐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도 남을 만한 점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외대부고에서는 그렇게 뭐 내신이 좋지는 않았다. 재수를 하면서 꼼꼼하게 문제 읽기를 좋아했대요. 문제를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갖다 분석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읽으려고 요 문제를 꼼꼼하게 빠르게 읽는 것이 또 만점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2024년서부터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때라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 문항에서 좀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문제를 갖다가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피해서 실수를 줄여가지고서 만점을 맞지 않았느냐. 또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다라는 거. 예.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완전히 피를 갖다가 회복했다라는 거,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집중이 잘 되는 것도 공부를 하거든요. 집에서 집중이 안 되면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도 공부가 안 된다 같으면 독서실로 간다든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는 거, 집중이 잘 되는데도 공부했다라는 거, 주말에 잠을 잔다든지, 아빠하고 또 뭐 스트레스를 갖다 영화 봐가면서 해소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집중력이라든지 건강,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끝까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교 1등 학생의 특징이 학업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학원 수업 뒤에도, 학교 수업 뒤에도 복습,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또 자기주도 학습에 유능하다. 학원 수업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고 또 예습과 복습으로 또 반복했다. 또 반복입니다. 그리고 몇 문제를 풀었나 보다 어떻게 풀었는 과정이 중요했다. 맞춘 문제도 확실히 이해될 때까지 또 반복이었다. 반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질문을 했다. 주변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개념을 확실히 다져놓았다. 거의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은 이런 특징을 8가지 중에서 6가지 내지 7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그동안 학교에서 거의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갖다 가르쳤기 때문에 매년 전교 1등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지금 기억을 해보면 8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어땠느냐. 자녀가 어렸을 때 독서 습관.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다 묘하게 했던 책을 좋아해요. 물론 책을 좋아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월간 과학, 뭐 과학 동화, 이런 과학에 관련된 잡지 같은 것도 읽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소설책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이방인을 읽었다고 하면서 뭐 자랑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중학교 때 자기 어떤 문학적 취향이 작가별로 딱 어떤 뭐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자녀가 원하는 과목 중심으로 시켰다라는 거. 또 스마트폰 사용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서 서로 부모님도 지키고 윽박지르지 않고 아이도 지키고 공부해라는 잔소리 대신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 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엄마가 공부를 했대요. 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게임하고 있구나. 너 지금 책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팩트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거, 또 대화를 하루에 30분 이상 꼭 했다라는 거, 부모 생각이라든지 의도를 강요하지 않고 자녀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 칭찬을 많이 했다라는 거 등등. 전번에 무슨 칼스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ADHD였대요. 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한 2시간 내지 1시간 정도 그냥 그렇게 집중해가지고서 뭐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너 왜 그거 하냐 그러면 혼내질 않고 너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너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은가 봐. 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적을 해줘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껴가면서 정신적인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도 지금 막 탓하고 있는데 부모님까지 탓하게 되면은 그 애는 더 막 그냥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큰 용기를 내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탓하기보다는,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칭찬을 한다든지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길을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볼까 이렇게
동행한다든지 공감해 준다든지 배려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아이가 힘을 얻어가지고서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 그쪽으로다가 시선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교 1등의 가정은 어떻냐? 이것을 갖다 가화 만교성이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콜먼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인데요. 미국 학생 60만 명을 미국 사람들은 조사를 해도 60만 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학생의 가정 환경이 그리고 거의 친한 친구의 가정 환경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학생이나 학생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가정 환경이 교육의 정책, 학교의 시설, 교육 과정, 교사의 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가정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1966년에 발표를 했고 그 뒤에도 이런 보고서가 많이 있었어요. 연구 결과가.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집에서 아이들과 화평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집안이 교육도 성공하더라. 그래서 가화 만교성이라는 말로다가 전교 1등의 책상에서 결론으로다가 이 얘기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1명의 전교 1등 가정에서 공부 자체보다 가족의 화목을 중시하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가풍이 느껴졌다.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팀이 마지막 서술한 내용입니다. 전교 1등 전략 중에서 좋은 습관을 첫 번째로 가져와 갔습니다. 아침 식사 골고루 하기 이런 것 정도라든지 돈 모으기도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돈 잘 모읍니다.